강도윤이 아버지의 서재에서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발견하며 내가 정말 이 집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라고 절규합니다. 이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도련님, 본인이 정말 회장님의 친아들이라고 확신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서연주는 자신이 시아버지의 친딸이라는 충격적 진실을 알게 되자 그럼 저와 도윤 오빠는 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강세진은 휠체어에 앉아 내가 뭘 한 거지?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김 사장이 30년 전 조작한 서류를 내밀며 회장님,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강화그룹 본사 건물 꼭대기층에 자리한 회장실에서 강세진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70번째 생일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재벌 제국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녁 8시 강화그룹 본관 대연회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켜지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임원진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회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죠.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강도윤은 아버지 옆에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35의 나이에도 아직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후계자 역할만 억지로 해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의 아내 서연주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다른 부인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화려한 세계가 낯설기만 했죠.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강세진은 갑작스럽게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집사 김 사장이 뒤따라와 물었습니다. 그는 강세진 곁에서 20년 넘게 충실히 일해온 사람이었죠. 괜찮아. 그런데 새 가정부는 언제 들어온다고 했나? 내일 아침부터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숙이라는 분인데 경력도 좋고 추천서도 훌륭했습니다. 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존 가정부가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내려간다며 그만두는 바람에 급히 구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인력 소개소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았다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집안일이 다시 정상화될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정숙이 강화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뒤로 곱게 빗어 올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세진이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왔을 때 이정숙이 뒷모습을 보이며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세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깨선과 목선, 그리고 머리카락을 만지는 손짓까지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새로 오신 가정부시군요. 강세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정숙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강세진은 또 한 번 기시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이 흐릿해진 탓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정숙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강세진은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세진이 서재로 올라갔을 때
이정숙은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복도. 그녀는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특히 강세진의 서재 앞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문손잡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서재 안에서 강세진은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금고의 열쇠였어요. 그 안에는 회사 설립 당시의 중요한 계약서들과 개인적인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며 서재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세진이 서랍을 열고 닫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까지 그녀의 눈동자가 예리하게 움직였어요. 이정숙이 강화가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가정부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꼼꼼했어요. 강세진의 아침 식사는 정확히 7시에 준비되었고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의 간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년간 이 집에서 일해온 사람처럼 모든 것을 척척 해냈죠. 서연주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정숙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새로 온 가정부치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가족들의 취향은 어떤지, 심지어 강세진이 언제 약을 복용하는지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서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서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애틋함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사모님. 제가 얼굴이 흔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서연주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정숙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강세진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어요. 20살 무렵에 자신과 함께 찍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윤서영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당시 자신의 전부였죠. 서영아. 강세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정숙이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럼 한 잔 부탁하네. 이정숙이 차를 가져와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강세진의 손에 들린 사진에 머물렀어요. 사진 속 젊은 여자의 모습을 본 이정숙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시군요. 이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옛날 친구야.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세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세진은 과거를 회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생이었던 그때 가난한 집안 출신의 서영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연애를 극렬히 반대했죠. 세진아, 내가 물려받을 것들을 생각해라. 그런 집안 딸과 결혼하면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야. 결국 강세진은 어머니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서영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때 서영이 흘렸던 눈물과 절망의 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사랑하잖아요. 미안해, 서영아.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우린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그 이후로 서영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 찾아보려 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강세진이 운동을 하러 나간 사이 그녀는 서재로 향했어요. 어제 본 사진첩이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세진과 윤서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해변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영이 배를 살짝 내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 그녀는 이미 임신 상태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정숙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도윤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정숙은 재빨리 사진첩을 덮고 몸을 돌렸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강도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속으로 이 새로운 가정부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정숙이 나간 후 강도윤은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며 그는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랐어요. 아버지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도 한때는 진짜 사랑을 했었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강세진은 이정숙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정숙 씨는 요리 솜씨가 정말 훌륭하네요. 특히 이 나물 무침은 예전에 먹던 맛과 똑같아요. 이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서연주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정숙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정숙이 강화가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이 집의 일원처럼 보였어요. 강세진의 일정을 꿰뚫고 있었고 서연주의 취향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도윤이 언제 늦게 들어오는지까지 알고 있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 강세진은 중요한 임원 회의 때문에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가족들은 모두 잠자리에 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정숙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죠. 아직 안 주무셨네요. 강세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늦게 오실 것 같아서 따뜻한 차라도 준비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정숙의 세심함에 강세진은 감동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인과는 일찍 사별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제 천성이에요. 강세진이 서재로 올라간 후 이정숙은 주방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긴 후에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강세진은 집안에서만큼은 방심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서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핸드폰의 손전등을 켜고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정확히 어느 서랍을 열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낸 이정숙은 벽 뒤편에 숨겨진 금고로 향했습니다. 금고의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이전에 여러 번 와본 것처럼 말이죠.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화그룹 설립 당시의 계약서, 부동산 관련 문서들, 그리고 개인적인 서류들까지. 이정숙은 그 중에서 특정한 서류를 찾고 있었어요. 있었다. 이정숙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찾은 것은 오래된 유산 관련 계약서였습니다. 강세진이 젊은 시절 작성한 문서인데 거기에는 놔둔 채 들려주세요라고 하고 있었죠. 이정숙은 핸드폰으로 그 서류를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소리였어요. 이정숙은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열쇠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죠. 하지만 서재 문을 나서려던 순간 집사 김 사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이정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김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보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응시한 후 김 사장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정숙도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이정숙의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는 사립탐정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이정숙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이고 최근에 저희 집 가정부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과거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저희 집과 혹시 연관이 있었는지 모든 걸 다 알아봐 주세요. 한편 이정숙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어젯밤 촬영한 서류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문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강세진이 30년 전에 작성한 개인적인 각서였어요. 각서에는 만약 내게 혼외 자식이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도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세진의 서명과 인감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이정숙이 각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방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갓난아기가 함께 찍힌 사진이 나왔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녀의 표정은 행복하면서도 슬펐습니다. 현주야. 이정숙이 사진 속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조금 더 큰 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너 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은 지금의 서연주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정숙은 사진첩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강세진에게 버림받은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 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딸을 입양 보내야 했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정숙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사진첩을 서랍에 넣었어요. 정숙 씨, 괜찮으세요? 서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문을 열자 서현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혹시 몸이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고향 생각이 나서 잠깐. 괜찮습니다. 서현주는 이정숙의 붉어진 눈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정숙을 보면 자꾸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한 기억들이요. 정숙 씨, 혹시 아이가 있으세요? 이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냥 아이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를 보는 눈빛이 특별해 보여서. 예전에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요. 서연주는 이정숙의 슬픈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자신도 어릴 적 친부모를 잃고 입양되어 자란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정숙이 강화가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이 의뢰한 사립탐정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정숙의 과거 기록은 너무나 깔끔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학교 기록이나 직장 경력이 더 상세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탐정이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정숙은 서울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다고 되어 있었지만 20대와 30대 초반의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그 시기에 세상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특히 30년 전 기록을 중점적으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강도윤은 이정숙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재에서 둘만 남게 되자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됐어요. 정숙 씨,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혹시 저희 집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님. 너무 자연스럽게 이 집의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아서요.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서 지낸 것처럼 말이에요. 이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다만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때 이정숙이 돌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련님, 본인이 정말 회장님의 친아들이라고 확신하세요? 강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냥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정숙의 말은 강도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도 가끔 의문을 품었거든요.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을 말이에요. 다음 날 강도윤은 혼자서 강세진의 과거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출생신고서에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생병원이 다르네. 강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다고 알려진 병원과 실제 출생신고서상의 병원이 달랐어요. 게다가 출생신고 날짜도 실제 생일보다 며칠 늦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그동안 그의 의심을 키워왔던 것이죠. 한편 이정숙은 서연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럴 때마다 이정숙의 눈에는 애틋한 모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은 어릴 때 어떻게 자라셨어요?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예요. 생후 얼마 안 됐을 때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됐죠. 이정숙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으세요? 전혀요. 다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저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기억이 나요. 아마 상상일 거예요. 그 자장가는 어떤 노래였나요? 서연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잠들어라. 이정숙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린 서연주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아름다운 노래네요. 그날 밤 이정숙은 강도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도련님, 제가 어제 한 말 기억하세요? 친아들이냐는 말씀이요? 맞아요. 사실 제가 아는 진실이 있어요. 강도윤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진실 말인가요? 이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주 사모님, 그분이 사실은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뭐라고요? 30년 전 회장님께는 윤서영이라는 연인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서연주 사모님입니다. 강도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현주는 제 누나라는 말씀인가요? 이복 누나죠. 그리고 도련님은 혹시 본인의 출생에 대해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이정숙의 말에 강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찔했어요. 그럼 저는 누구죠?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맞나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회장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정숙은 강도윤의 혼란을 지켜보며 내심 만족했습니다. 복수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어요. 강세진의 가족들 사이에 균열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도련님, 만약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도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을 숨겼다면 말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요? 이정숙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회장님이 그동안 숨겨온 모든 비밀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강도윤은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가족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하지만 결국 분노가 이겼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보죠.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도 성공한 것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강세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강도윤과 이정숙의 비밀 동맹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강세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최근 들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어지럼증도 자주 느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지만 정작 강세진 본인은 다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죠. 김 사장, 유 원장을 다시 검토해보자. 강세진이 서재에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요? 최근 들어 자꾸 과거 생각이 나서 말이야. 혹시 내가 놓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김 사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도 이정숙이 이 집에 온 이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30년 전의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걱정됐어요. 그날 밤 이정숙은 강세진의 침실 근처에서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강세진이 잠들기 전 복용하는 혈압약을 바꿔치기 할 계획이었어요. 해롭지는 않지만 어지럼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약으로 말이죠. 조금만 더 약해져야 해. 이정숙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세진은 평소보다 더 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서재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어요. 그런 강세진을 이정숙이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회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강세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결국 그는 유 원장 수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 사장, 변호사를 불러 유 원장의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싶어. 김 사장이 변호사를 부르는 동안 이정숙은 강세진 곁에서 차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후회. 그렇겠지.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 어떤 선택들 말씀이신가요? 강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놓친 일 말이야.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정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모르겠어. 아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지. 나 같은 사람은 잊었을 테고. 만약 그분이 아직도 회장님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강세진은 이정숙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묻지? 그냥 진정한 사랑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때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강세진은 유 원장 수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정숙이 준비한 차를 마시며 진행한 회의에서 그는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만약 내게 알려지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도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런 조항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짜 상속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는 단서를 달아주면 되잖아. 이정숙은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세진 스스로가 서연주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넣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김 사장이 이정숙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눈 것이죠. 정숙 씨, 아니, 서영 씨. 이정숙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둬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윤서영. 30년 전 그분 맞죠? 김 사장의 말에 이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많이 변했지만 그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더군요. 김 사장은 이정숙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도 젊은 시절 서영을 짝사랑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오직 강세진만을 사랑했죠. 그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특히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을 때는 더욱. 현주가 그 아이가 맞나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에요. 회장님의 딸이기도 하고요. 김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 일에 일조했어요. 회장님 어머니의 지시로 출생신고서를 조작했거든요. 이정숙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현주의 출생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고아원에 가게끔 조치했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김 사장의 고백에 이정숙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공범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특히 현주가 며느리로 들어온 후에는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김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김 사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시 조작했던 서류들의 원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회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했지만
저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아서 보관해뒀어요. 이정숙은 기뻤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 서류들이 어디 있어요? 제 방에 숨겨뒀어요. 현주의 진짜 출생신고서, 그리고 당시 강세진이 서영에게 보낸 편지들까지. 편지들도 있다고요? 네. 헤어지기 전에 쓴 편지들이에요. 그 안에는 아이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이정숙은 마침내 완전한 복수가 가능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강세진의 과거를 폭로할 모든 증거가 손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정숙을 도우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서영 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저와 함께 떠나주세요. 30년 동안 당신을 잊지 못했거든요. 이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김 사장의 마음을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복수만 생각하고 있어요. 복수가 끝나면 새로운 시작도 필요하잖아요. 현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수가 우선이었어요. 김 사장의 제안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죠. 그날 밤 김 사장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의 조각들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 사장은 약속대로 숨겨둔 서류들을 이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봉투에서 나온 것들은 30년 전의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서현주의 진짜 출생신고서, 강세진이 윤서영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친자확인서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김 사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강세진의 편지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꼭 인정하겠다는 구절을 읽을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충분해요.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이정숙은 강도윤을 만나 결정적인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서재에서 둘만 남은 상황에서 그녀는 모든 카드를 공개했어요. 도련님,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 때가 됐네요. 강도윤은 긴장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윤서영이에요. 30년 전 회장님의 연인이었고 서현주 사모님의 친어머니입니다. 강도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들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그럼 정말 현주가 제 이복 누나라는 말씀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도련님도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정숙은 김 사장에게서 들은 또 다른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강도윤이 태어날 당시 강세진의 부인이 유산 위험에 처했을 때 급하게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저는 누구죠?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회장님이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강도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폭발했어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와 현주, 그리고 당신까지 모두를 속이고 살았다니요. 그럼 진짜 복수에 동참하시겠어요? 강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그분이 치러야 할 대가를 받게 해야죠. 이정숙은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강세진의 약물을 조작해서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동시에 언론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현주의 진짜 정체를 폭로해서 상속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약물 조작은 제가 담당할게요. 도련님은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내주세요. 어떤 정보 말씀이신가요? 비자금 계좌, 탈세 의혹,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후방 거래 내역들이요. 분명히 회장님 컴퓨터나 금고에 있을 거예요. 강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에게 실망했어도 회사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회사가 망하면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원하는 건 회장님 개인의 몰락이에요.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강도윤은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강세진이 깊이 잠든 사이 컴퓨터를 켜고 중요한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불법적인 공작 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은폐한 내용까지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다니. 강도윤은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서연주는 최근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남편 강도윤이 자주 서재에 머물렀고 이정숙과 뭔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서연주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서연주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정숙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애틋해지고 있어서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이정숙이 서연주를 따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친부모님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서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 친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입양기관에서 친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 그게 거짓말이었다면요? 만약 친어머니가 평생 당신을 찾고 있었다면요? 서연주는 이정숙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숙 씨,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이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주야, 엄마야. 뭐라고요? 내가 너의 친엄마야. 30년 전에 너를 놓친 후 줄곧 찾고 있었어. 서연주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에서 봤던 그 여인의 얼굴이 이정숙과 겹쳐졌어요. 그럼 제가 꿈에서 들었던 자장가는 엄마가 불러준 거야. 너를 재울 때마다 불러줬던 노래야. 서연주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친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이 집 며느리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 그럼 시아버님과는 어떤 관계였나요? 이정숙은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강세진과의 사랑, 임신 사실, 그리고 버림받은 후의 힘든 시간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럼 시아버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너는 강세진의 친딸이야. 그리고 도윤이는 내 이복 오빠가 될 수도 있어. 서연주는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이 시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남편과 이복남매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한 것이었어요. 그럼 저와 도윤 오빠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도윤이의 출생에도 비밀이 있거든. 그날 밤 서연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맨 가족의 진실이 이렇게 복잡하고 끔찍할 줄은 몰랐거든요. 동시에 이정숙에 대한 원망도 생겼어요. 왜 진작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강화가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끝나버렸고 진실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주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강세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어요. 이정숙이 바꿔놓은 약물의 영향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졌고 때로는 의식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세진은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아. 며칠만 더 쉬면 나아질 거야. 그는 자신의 몸 상태보다는 회사 일이 더 걱정됐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거든요. 강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언론에 흘러나왔고 주가도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을까? 강세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도윤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눌 때가 됐다고 판단했거든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지? 강도윤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영이라는 분을 기억하세요? 강세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 이름을? 그분이 돌아왔어요. 바로 여기, 이 집에요. 무슨 소리야? 이정숙 가정부요. 그분이 바로 윤서영이에요. 강세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기시감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였다는 말이냐? 속인 건 아버지예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말이에요. 강도윤은 그동안 알게 된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서현주가 강세진의 친딸이라는 사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혹, 그리고 아버지가 저지른 수많은 거짓말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현주가 내 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맞나요? 강세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때 이정숙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오랜만이네요, 세진 씨. 강세진은 이정숙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서영이, 정말 너구나. 맞아요.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 이런 식으로 돌아온 거야? 이정숙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복수하러 왔어요. 당신이 저와 제 딸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러 말이에요. 강세진은 과거의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영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의 압력이 너무 심했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버렸잖아요. 임신을 알고 있었다고? 이정숙은 김 사장에게서 받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에 다 써 있어요. 당신이 아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요. 강세진은 자신이 쓴 편지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럼 현주가 정말 그때 그 아이구나.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며느리죠.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강세진은 현실의 복잡함에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들의 아내라는 끔찍한 상황,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했어요. 서영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라니요. 이정숙이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를 입양 보내야 했던 그 마음을 아세요? 강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이제 모든 걸 돌려받을 거예요. 바로 그때 서연주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 아니 아버지. 강세진은 서연주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현주야,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도,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도요. 서연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현주야,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 내가 그 아이인 줄 몰랐다고. 거짓말이에요. 제 얼굴을 보면서도 모르셨다고요? 강세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서연주의 얼굴에서 어릴 적 서영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것이죠. 그때 이정숙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세진 씨, 아직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다는 거야? 제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현주의 쌍둥이 오빠죠.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도윤도 서연주도 심지어 강세진도 말이에요. 쌍둥이라고? 맞아요. 현주보다 10분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도 당신의 친자예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번 비자금 의혹을 언론에 흘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강세진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친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누구야? 대체 누구라는 거야? 강화그룹 기획팀 과장 이민수요. 당신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강세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 내부 정보가 새어나간 이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의 정체를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맞아요. 30년 동안 준비한 복수예요. 그날 밤 강화그룹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이은 스캔들로 인해 강세진의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주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고 언론은 연일 강화그룹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물러나셔야 할 때입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강세진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회사도, 가족도, 그리고 자신의 명예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에는 강세진이 최근에 추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혼외 자식에 대한 상속권 인정 조항 말이죠. 그리고 서연주의 친자 확인서와 함께 그녀가 강화그룹 지분의 30%를 상속받게 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강도윤은 집에서 추방당했고 김 사장은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강세진이 휠체어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강세진의 몰락이 완성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화려한 저택이었던 강화가는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강세진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한적한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휠체어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앉은 강세진은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그에게는 과거의 기억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서영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서연주였어요. 그녀는 이제 강화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주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만 벌어질 뿐이었어요. 아직도 저를 딸로 생각하세요? 서현주가 물었습니다. 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엄마를 버리고 저를 모른 척했던 것 때문에요. 서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했어요. 시아버지로서든 아버지로서든 말이에요. 서현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제게 아버지도 원수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노인일 뿐이에요. 강세진은 서현주의 차가운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딸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서현주가 나간 후 강세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그의 마음도 그와 같았어요. 한편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정숙과 서현주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모녀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엄마, 정말 떠나실 거예요? 서현주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자꾸 과거 생각만 나니까. 이정숙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강세진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거든요. 민수 오빠도 함께 가세요? 응. 그 아이도 여기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테니까. 이민수는 강화그룹에서 해고된 후 어머니 이정숙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주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서현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강화그룹을 경영하는 것도 도윤 오빠와의 관계도 모든 게 복잡해요. 강도윤은 자신이 강세진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결국 강화가를 떠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많이 힘들어하더라. 정체성을 잃은 기분이라고 하던데. 그럴만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요. 서현주도 강도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이 피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정말 복수가 끝이었나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엄마가 원했던 결과인가요? 이정숙은 딸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강세진을 무너뜨렸지만 자신도 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상처받았거든요. 엄마도 후회해요? 후회라기보다는 허무해. 30년 동안 준비한 복수였는데 막상 끝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날 저녁 이정숙은 혼자서 강화가 앞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매물로 나온 그 집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복수의 무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집 앞 정원에서 이정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서영과 현주 그리고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하나씩 사진을 떼어내며 불에 태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사진들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이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지난 30년이 연기와 함께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서영 씨. 돌아보니 김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김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함께 떠나자고 했잖아요. 김 사장은 여전히 이정숙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 있고 싶어요. 서영 씨, 우리 모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김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이정숙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일주일 후 이정숙은 서연주, 이민수와 함께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서연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수도 있고 새로운 곳에서 평범하게 살아볼 거야. 이민수는 어머니와 누이를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고마워, 민수야. 너희 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탑승 시간이 되자 이정숙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얽힌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이정숙은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의 원본 사본이었어요. 강세진이 직접 쓴 진짜 유언장으로 서연주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정숙이 중얼거리며 그 종이를 창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서연주가 강화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바로잡고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강도윤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가끔 서연주와 만나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요양원의 강세진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 서영과 함께 웃던 기억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기억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요양원 창밖으로 한 마리 새가 날아갔습니다. 강세진은 그 새를 바라보며 마지막 눈물을 흘렸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